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라이브 공식 긴급 대타 전문 장성철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누구 대신해서 나왔습니까? 긴급 대타. 네. 굳이 그걸 꼭 밝혀야 됩니까? 저희가 주전이 될 때까지 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번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2010년 6월 녹취록을 봤더니 네. 김건희 여사가 이모 씨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5월에 절연한 것은 거짓말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의혹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보도를 보고 왜곡, 허위 보도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어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네. 우리 이렇게 또 더라이브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시는 건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정치권에서 지금 이 부분이 또 핫한 건 사실이니까.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조금 좀 예. 지나간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나왔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제 근데 계속되고 이걸로 있어요. 예. 민주당이랑 이게 붙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긴 하죠. 지금 영어 패널이 아이템 검열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서운한 힘이 감정.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니냐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검찰에서 좀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당이 비판하듯이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네. 김건희 여사를 왜 소환 조사나 아니면 서면 이런 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비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정하고 이중잣대 말고 공정한 잣대로 누구에게나 법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의혹, 야당의 비판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공격을 당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해명을 좀 잘 깔끔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과 인상을 주는 거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시라. 그럴수록 수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된다. 해야죠. 네. 그걸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고 네. 정권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럼요. 그게 네. 공정이고 상식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입 벌리기가 참 무섭긴 한데 네. 뭐 알게 뭡니까 하는 거죠. 할 얘기는. 저희는 전혀 이렇게 보도를 못합니다. 예, 그럼요. 예, 제 발언은 제가 책임지고 네, 하는 책임지고. 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니 예. 녹취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신한증권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 직접 통화한 내용인데 대통령실 해명은 원래 그 남이 거래를 해도 위탁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그 계좌주가 직접 확인을 해주는 절차는 거친다. 1월 13일에 녹취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월 12일에 녹취고요. 1월 12일에 녹취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 얻는 장면이 그 녹음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증거로 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1월 12일에 무려 51건, 51건의 이 소위 말하는 범죄적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 일람표에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예. 그 대통령실 또 해명하지 않은 것 말씀하신 대로 6월 거래 이것도 5월까지는 신한증권에 있던 돈을 그때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실에 말씀하셨죠. 돈을 빼다 옮겼다라고 하신 그것은 이제 DB증권으로 옮겨간 다음인데요. 6월에 이 DB증권 직원과 또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 이모 씨를 제외하고는 이 계좌 거래를 못하게 해라라는 말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신한증권과 DB증권과 이 직원들과 김건희 여사 간에 통화했던 전체 녹취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터인데 네. 그럼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무혐의 좋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판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서면이 됐던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멍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은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더라이브에 나올 때는 다 외워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론사의 법적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뭐 좋지는 않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에 대해서 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녹취록을 그냥 보도한 것만 가지고는 법적 조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네. 언론사는 보도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언론을 탄압한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네. 이거 안 좋아요. 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더탐사란 언론사가 또 압수수색을 대표실까지 당했는데 1989년에 한겨레 신문이 서청원
의원 방북과 관련돼서 보도했을 때 그때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지금 33년 만인가요? 압수수색에 성공한 것은 네. 33년 만인데 언론사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태도는 네. 경찰과 검찰이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토대로 그러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그거를 뭐 아직도 의심하냐 뭐 이런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 예, 이제 그것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그만하시라라고 추미애 장관이 그 손을 딱 끊어놓은 다음에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사건이 무려 4명이 구속되고요. 4명이 불구속됐고 5명이 약식 기소해서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만 지금 빠져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혐의면 무혐의 처분하고 네. 아니면 죄가 있거나 의심이 되면 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어느 쪽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그거 3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그동안은 검찰은 뭘 했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윤 총장이 보고를 안 받고 난 이후에 13명이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말은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소를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로 인식이 돼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또 막고 하나는 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준다. 뉘앙스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뉘앙스는 거고.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문제 삼고 기소하고 네. 그랬을 건데 안 했다라는 것은 네.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없으니까 안 했으니까 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못한 거야 라는 반박으로부터 그럴 수 없다. 항변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그 없어요.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책에서도 말씀하신 적 있고 그 내부에선 그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신성 가족 해서 검찰의 가족은 다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겁니다. 아, 문재인 정부 하에서라도. 뭐 그게 어느 아니, 정부 뭐 어느 정부 하에서건 관계없이. 검찰은 배신자를 제외하면 다 보호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로스쿨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 분들의 주장이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수긍이 돼요. 네.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은 통치를 잘못한 거네요. 아. 지난 5년 내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거 개혁하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정권이 바뀌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키타카 좋네요. 네. 네. 네, 이 감정 발언 이후에도 이런 긴장감 계속 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은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먼지 털이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범투리 잡고 대장동, 백현동, 강남 FC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 막가파식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놓고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끌려고 저러느냐 걱정이 세상입니다. 민주당을 보는 저희 시각은. 네, 정치권 아주 긴장감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마카파식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민주당 보면 걱정이 태산이다. 이 발언의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주십시오. 네. 아, 민주당을 걱정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무리하고 있다라면서 애들로 비판한 듯한 김기현 의원의 말입니다. 자, 두 분 감정가 바로 들어주시죠. 408억 원 대 5천만 원입니다. 네,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08억 원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다면서 선관위에 보존을 요청한 금액입니다. 네. 민주당은 438억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이 끝나면서 역대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패배한 후보 측의 이 선거 때 있었던 고소를 풀지 않고 결국은 백현동 건 등 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고발 조치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끼리 있었던 비방전은
선거가 끝나면 거기서 다 봉합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를 고발해서 그것도 낙선한 후보를 고발을 해서 네. 검찰까지 끌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처음 하는 일인데 네. 그러면서 요즘 뭐라고 비난하면 되냐면 그 438억 원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서 선거 무효가 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예, 같은 논리로 조금 전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되는데 네.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 네. 지금은 안 되고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2027년에 풀리거든요. 그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 408억 원을 물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듣고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 왜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는지 저는 서로가 하지 말자는 그럼, 의도군요. 예, 하지 않는 무리한 게 좋다고 공세다. 봅니다. 예. 아, 서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408억. 김 소장님 말에 잠깐만 반박을 하면 네. 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건은요. 네.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났었지만 더욱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성남시장 시절 했던 거예요. 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거지 대선 과정 중에서 대선 과정에 국한된 어떠한 선거법 위반이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소치하고 화해했을 건데 네. 이 부분만큼은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를 했던 부정직하고 좀 비리가 있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네.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8건 정도 앞으로 할 테니까 네. 김성현 소장님은 걱정을 좀 더 많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나야 나. 아.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는 나야 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카운터 파트너. 존재감 과시. 그렇죠. 예. 이 5천만 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의 법인카드의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이다. 아. 나는 당대표 하고 싶어. 오.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는 나야. 그러한 선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을 썼고요.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강화하고 예. 있고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의 중심으로 차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몸 푸는군요. 자기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부터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대체하는 방식인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냥 출석하고 나 이렇게 출석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압박하는 카드로 썼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오늘 그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자기들 어떤 내용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다 정보를 해서 흘려놓았기 때문에 네. 예, 기소를 확정해놓고 그냥 확정이다. 예, 껴맞추기로 망신 한번 주려고 부른 것이 오늘 아침 보도로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경기도청에 네, 압수수색 들어갔죠. 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할 방침이 쓴 거는 같고 이렇게 불출석하겠다라는 것이 잘한 결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쩔 수 싶어요. 없다.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씁니다.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네. 예, 제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아. 추석 내내 언론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처럼 정치 고관여층은 네. 아이, 그래 저거 뭐 국감 때 했던 좀 사실 적시냐 무슨 뭐 인식이냐 뭐 이런 것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정치를 잘 모르시는 관심이 덜하는 저관여층. 분들은 네. 아니 죄인처럼 보이는군요. 검찰에 출석을 했어? 야. 야 무슨 큰일 저질렀 모양이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혐의자다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검찰이 노리고 한 건가요, 그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편들어줘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 안 가길 잘했네요. 라는 그럼. 생각이 예. 들고 왜 네. 편들어줘요? 아니 그냥 편들어준 게 아니라 저기 사실이 아, 있을 사실에 거예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대략 8가지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가족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또 한 번 소환장, 네. 12월 달에는 네. 뭐 아니면 백현동 관련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성남 FC 관련해서 2월 달 설 앞두고는 뭐 변호사비 대납 매달 아이템을 달리해서 네. 소환 소환, 조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이 된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법적으로 네.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국민의힘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품는다고 내가 달걀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야 한다는 표현. 이거 아주 모멸적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계속해서 뭐 자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불쾌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듯해 보입니다. 자, 두 분 감정가 다 적으셨죠? 내가 바로 달걀이냐? 품게. 들어주십시오. 12,500원대 이거 얼마인가요? 월 25억 원. 월 25억 원? 예, 칸 배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25억은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월 1,000원의 당비를 내는 분들이 8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30만 명이었는데 이준석 당대표 신드롬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신드롬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50만 명의 당원이 새로 유입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을 절반 정도씩 일단 보겠습니다. 다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입하셨겠지만 네네. 절반 정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달에 25억씩 낳고 있는 황금알을 품은 거위인데 그걸 지금 그 달걀에 비유해서 품으라고 하는 건 격에 맞지 않죠. 우리나라 여당의 뭐 전직 당대표지 않습니까? 뭐 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직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품으라고 말하는 거 제가 몇 차례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 주커버그라고 이 페이스북의 대표 네. 있죠? 그 사람 84년생이고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고 네. 둘이 하버드 동문이에요. 그래서 주커버그는 대표로 보면서 왜 아직도 이준석은 자꾸 그 어린 사람 취급하는 건 이거 정치권이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저는 12,500원 했습니다. 예. 네.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정란 계란을 시켜 먹어요. 네.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알을 낳는 암탉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2,000원. 그리고 유정란은 얼마? 그랬더니 하나에 500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12,500원 좀 그렇게. 달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제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건이 확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통 큰 정치하고 네. 여당 대표였던 사람을 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달걀, 암탉 뭐 이런 얘기는 좀 네. 쓸데없는 논쟁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현은 뭐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와는 함께 갈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 할까요? 무조건 밀어낸다. 가능한 한 제명한다. 제명. 문제는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호남, 대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표머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명하는 쪽보다는 사회적으로 매장, 즉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할 텐데 네. 윤핵관 솜씨가 너무 없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짧게 이준석 전 대표 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 세웠고 뭐 이제 윤리위원회 말씀도 하시는데 가처분 인용되면 또 난장판이지 뭘 또 물어봐요. 그래도 난장판이에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박주선 전 뭐 취임준비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뭐 선임을 하겠다,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그분 또 이제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가셔야죠. 네. 난장판이 되는 아이고, 거예요, 집권 여당이. 걱정이 말도 많을 안 것 되는 일이 같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Stay